그러니까 맥과이어 선수가 자기의 역할에 치중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 애슐룡입니다. 네, 오늘은 해리 맥과이어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해리 맥과이어 선수, 맨유 팬들이라면 약간 애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갑자기 좀 잘해요. 근데 한때 정말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었잖아요. 그때 한때는 저도 진짜 못 봐주겠다, 진짜 제발 팔아라, 막 이런 정도로 싫어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맥과이어 선수도 한때 웨스트햄 이적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전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발 팔아라. 제발 이제는 그만 보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다시 좀 주전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컨텐츠로서 다뤄보려고 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잘하긴 하는데 그냥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설명하면 좀 공감대가 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데이터나 뭐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거를 제가 더 끌고 와서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우선 맥과이어 선수 93년생입니다. 지금 만 31살이고요. 만 31살이면 사실상 수비수에게는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수비수들은 30대가 좀 넘어가서 이제 노련미까지 더해졌을 때 이제 수비수들의 전성기라고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성기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가 됐고요. 신체 스펙이 굉장히 좋습니다. 194cm에 무려 100kg입니다. 근데 딱 봐도 엄청 크잖아요. 얼굴도 크고 막 어깨나 막 다 커요. 그런 피지컬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레스터 시티에서 굉장한 이제 유망주, 영국 내 거의 최고 유망주로 불렸었죠. 그리고 그 신체 사이즈에 또 맞지 않는 볼 다루는 능력까지 있어서 빌드업 능력까지 장착하고 있는 현대 센터백에 요구되는 그런 것들까지 갖춰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각광을 받았던 수비수고, 그래서인지 2019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당시 수비수 최고 이적료인 8,7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0억 정도 되는 기록을 세우고 옵니다. 반다이크의 기록을 깨고 온 거거든요. 뭐 반다이크급은 아니지만 꽤나 잘해준 시즌이 있었고 지금 또 잘해주고 있다. 특히 솔샤르 감독 체제에서 굉장한 중용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경기를 뛰었고요. 그거의 반작용인지 약간 혹사를 당했는지 피지컬이 좀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단점으로 갖고 있었던 주력이 더 부각되면서 부진에 부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테나 감독 체제에서는 주장도 이제 반납할 정도로 사실 입지가 많이 좋아졌고, 그 와중에 이제 웨스트햄 이적설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해리 맥과이어 선수가 조금 더 남아서 증명하고 싶었던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웨스트햄의 이제 매각이 무산되면서 잔류를 했고 아모림 체제로 돌입하면서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할 부활이 시작되게 됐는데요. 저는 부활을 할 수 있었던 키워드를 세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시스템, 심플해진 역할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엔 멘탈리티 회복입니다. 먼저 경험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모림 체제 전에는 맨유가 항상 폭백을 고수했잖아요. 그래서 해리 맥과이어 선수가 보통 폭백에서 공중볼의 강점이 있었지만 또 발이 느리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커버가 좀 느리다는 점,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상하리만큼 영국 국가대표에선 중용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3백이었기 때문에요.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꽤 장기간 이끌면서 3백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입혔는데 2018년 월드컵과 2019년 네이션스 리그, 2020 유로까지 해리 맥과이어 선수는 영국 국대에서 주전을 계속 맡고 있었고 3백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수많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왔습니다. 이런 3백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물론 아모림 체제에서 3백의 중강을 쓰는 거에 반면에 영국 국가대표에서는 3백 중에 좌측 센터백을 많이 맡았거든요. 왜냐하면 맥과이어 선수가 오른발잡이지만 왼발도 곧잘 써요. 빌드업 할 때도 그렇고 볼 컨트롤 할 때도 그렇고 3백 내에서 위치는 다르지만 3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그 풍부한 경험이 단순히 경기 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좋은 성과까지 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3백 익숙하다. 이런 경험적인 측면이 지금 맥과이어 선수가 조금 부활할 수 있는 키워드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더 심플해진 역할, 이게 전술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치적인 것들을 주르륵 말씀드릴게요. 먼저 90분당 터치수입니다. 90분당 맥과이어 선수가 갖고 간 터치수가 아모림 체제에서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아모림 체제에선 62.5회, 그리고 테나 체제에선 78회, 그리고 솔샤리 체제에선 73.2회.
그래서 확실히 90분당 볼터치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수치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의 하프 지역에서 패스 시도가 굉장히 많다. 여전히 65.8% 정도의 그 지역에서 패스를 돌린다. 그러니까 패스를 짧게 뿌리고 있다. 또 여기에 더해진 수치가 뭐가 있었냐면 해리 메가이어 선수가 수비 액션을 하는 그 지점은 조금 높아졌다라는 수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 조금 높은 지역에서 수비적인 액션을 하고 있다. 뭐 클리어링, 뭐 커트, 헤딩 경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은 지점에서 하고 있다. 또 해리 메가이어 선수가 볼을 밟고 전진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앙 미드필더 정도 라인까지 숫자 싸움을 해주거나 가끔은 오버래핑을 확 해가지고 공격 지역까지 가서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해주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전진 운반을 하는 횟수가 지금은 90분당 6.0회인데 이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횟수라고 합니다. 해리 메가이어 선수가 영입되고 첫 시즌에는 이 전진 운반, 90분당 전진 운반 횟수가 12.9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번 넘게 해리 메가이어 선수가 계속 앞으로 나가줬다는 거예요. 종합해 볼게요. 90분당 터치수가 줄어들었어. 근데 우리 지역에서 패스는 여전히 많이 해주고 있어.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수비 액션을 하고 있는데 전진은 그만큼 또 운반할 때 전진은 그렇게 안 해. 이걸 종합해 봤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할이 줄어들었던 겁니다. 해리 메가이어 선수가 전진도 해야 되고 터치를 많이 갖고 오면서 패스도 많이 롱패스도 뿌려주고 숏패스도 뿌려주고 이런 패스도 많이 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역할을 부과했던 거에 비해 지금 아모림 3팩 체제에서는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수비적인 부분에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수비적인 액션은 왜 높이 했을 때 이게 좋게 발현되고 있느냐? 제 생각은 이거예요. 풋백에서 그러니까 우리 쪽 골대에 더 가까운 지점에서 수비를 하게 됐을 때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맥과이어가 실수를 하면은 커버해줄 수 있는 센터백이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3백에서 센터백이 3명, 그러니까 맥과이어를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더 늘어난 거죠. 그 선수들이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수비 액션을 했어. 맥과이어 선수가 여기 수비 액션을 했는데 못 보내거나 혹은 못 뺏어서 실수가 발생을 하면 일단 그 선수가 골대까지, 그러니까 골을 넣을 수 있는 골대까지 거리가 멀고 그러면 좀 더 드리블해서 가야 되잖아요. 맥과이어를 제쳤어도. 그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센터백 2명이니까 걔네들이 또 발이 빠르잖아요. 레니오로나 리산마가 발이 느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빠르게 뒷공간 커버를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해도 맥과이어가 이전 폭백에 비해서 깊숙한 곳에서 수비를 해서 실수를 했을 때보다 덜 치명적이게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덜 치명적입니다. 그런 수치가 또 있는 게 상대방이 이전에 비해서 맨유한테 압박을 해서 뺏어가지고 맨유한테 공격하는 횟수, 이걸 뭐 턴오버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7.7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9.0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0분당 1.3회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맥과이어 선수가 높은 라인에서 실수를 했을 때는 커버 쳐주기 때문에 이런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하는 게 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상대방이 공격적인 수비를 통해서 볼을 탈취해서 공격으로 갈 수 있는 횟수들도 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제가 앞에 얘기한 수치 중에 90분당 터치 수는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그 패스는 맥과이어 선수가 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것 같냐면 주변에 빌드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의 주요 이슈가 골키퍼가 바뀐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데아 선수 좋아합니다. 데아 선수 맨유 레전드라고 생각해요. 근데 데아 선수의 치명적인 약점이 빌드업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포백에서 맥과이어 선수가 상대방의 압박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해야 돼요. 근데 백패스를 했을 때 데아 선수가 잘 못 걷어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고 맥과이어 선수도 그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데아는 지금 내가 백패스라면 이거 처리하기 곤란하겠구나. 그러니까 맥과이어 선수가 의식적으로도 거기에 안 주려고 했던 모습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을 더 받게 되고 자기가 뺏기면 그것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맥과이어 선수가 계속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은 맥과이어 선수가 압박을 받으면 지금 그냥 뒤에 오나나한테 줘버려요, 보면은. 왜냐면 오나나가 빌드업이 잘 되니까. 아니면 압박을 받으면 양쪽에 빨리 뿌려주면 돼, 짧게. 왜냐면 좌측에 리산마가 있고 우측에 레니오르나 더리우트 선수가 있어요. 다 빌드업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과이어 선수가 압박을 받아도 그 선택지가 더 많아졌던 거예요. 양쪽이 있지. 뒤에 골키퍼한테 줘도 되지. 이러다 보니까 더 적은 터치에도 더 안정적으로 짧게 패스를 뿌리기 때문에
맥과이어 선수가 소위 말해 그 상대방의 전방 압박을 하는 공격수에게 덜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과이어 선수가 자기의 역할에 치중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장점, 그러니까 피지컬적인 수비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어지는 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멘탈리티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관중석에서 야유 나오고 자기 SNS에 악플 막 미친 듯이 달리고 뭐 유튜브 가면 자기 조롱짤 막 몇백만의 조회수 나오고 아무리 프로 선수더라도 멘탈이 일반인보단 강해져 프로 선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플레이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아 실수하면 진짜 큰일 나는데 과감한 것도 못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능력도 좀 떨어지거든요. 운동 능력이 떨어져요. 멘탈리티와 운동 능력은 전 꽤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맥과이어 선수가 점점 더 설자를 잃고 더 많은 실수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제는 3팩 체제 안에서 본인의 역할이 더 심플해지면서 잘하는 장점들이 돋보이니까 멘탈리티가 회복된 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죠, 소위 말해서. 최근에 있었던 FA컵 아스날전을 보면은 맨유가 조금 이른 퇴장을 당하면서 11대 10으로 밀렸잖아요. 그럼 그때 퇴장 당하면서 아 그냥 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그날 맥과이어 선수가 모든 수비에서 다 있었어요. 결정적인 수비에 맥과이어가 다 있었어요. 결정적인 골을 뭐 걷어낸다거나 뭐 헤딩을 한다거나 마킹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맥과이어 선수가 다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장까지 끌고 가서도 무실점으로 막아서 승부차기에서 이겼잖아요. 1등 공신은 맥과이어 선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승부차기에서 바인드러 선수가 잘 막아준 것도 있지만 거기까지 끌고 간 거는 맥과이어 선수가 맞다고 봐요. 저는 맥과이어 선수가 이런 세 가지 이유들이 시너지가 이뤄 선순환이 되면서 맥과이어 선수가 다시 좀 일어설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맥과이어 선수 편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제 안에서 모순이 발생했어요. 뭐냐면 맥과이어 선수는 잘해. 잘하게 됐어. 근데 왜 지금 성적은 이렇지? 아모린 감독이 지금 녹화 당일 기준으로는 20경기를 치러서 9승 3무 8패입니다. 좀 처참한 성적이에요. 승률이 채 50%가 안 되고요. 더 안 좋은 거는 이 기간 동안 31골을 넣고 32개의 실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 넣는 골보다 실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점을 따기가 굉장히 어렵죠. 보면은 점유율 67%에 슈팅 17개 막 때리고 이래요. 그리고 패스도 막 전체적인 90분당 패스 성공률 80%가 넘어요. 이런 경기적인 수치만 보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결과를 못 갖고 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다음 컨텐츠에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과이어의 부활편은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와 좀 다른 생각이거나 혹은 맥과이어 부활했는데 이 이유 말고도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의 소스나 의견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도 그 댓글들을 보고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면서 더 성장하고 더 공부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런 댓글들이 워낙 좋은 의견들이 많아서 내가 이 정도로 준비해서는 저 채널에 찾아오신 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얼마든지 의견, 댓글 너무 좋고요. 이번 편도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